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본의 최저임금 현황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일본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여러 번 영상을 올렸었는데 한 몇 번 올렸었죠. 일본의 중의원 선거 때 각 정당들이 1,500엔, 최저임금 1,500엔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죠. 그 이후에 자민당이 뭡니까 승리하고 나서 어쨌든 제1당이 되고 나서 여당의 입지를 차지하고 나서 이시바 시게루 씨가 수상이 되었죠. 수상으로 지금 맡고 있는데 이시바 시게루 씨가 수상이 되고 나서 일본의 최저임금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시바 시게루 수상이 표면적으로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가겠다고 입장을 낸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일본의 경제신문지 특히 일본 경제계를 대변하는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나온 일본의 경제연합 뭡니까 단체인 경단련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시바 시게로 수상과 자민당이 어떻게 앞으로 일본의 최저임금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12월 9일 날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실렸던 이런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로 내용을 한번 봐주시고 기사 제목을 보면 최저임금 2020년대에 1,500엔을 목표하는 것은 극악이다. 극약이다고 경단련 회장이 말했다. 이런 뭡니까? 경단련 회장 이런 제목으로 났습니다. 이게 일본의 경단련이라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단련을 통상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일반 사단법인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입니다. 연합회고 경단련이라고 축소해서 하죠. 우리나라에 마치 한국경제인협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정경련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바꿔가지고 한국경제인협회라고 지금은 부르고 있죠. 일본의 경단련은 1961년에 이렇게 뭡니까 출발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그야말로 일본의 대기업을 포함한 일본의 뭡니까 경영계를 대변하는 단체라고 이 제1의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경영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겠지만은 제 첫 번째에 가장 대표적인 일본 경제계의 대표 단체죠 경단련이. 이 경단련의 회장인 토쿠라 카즈 씨가 일본 뭡니까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일단 내용이 간단합니다. 이 기사에 난 게 한 세 단락 정도로 났는데요. 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그 내용은 백그라운드로 한번 봐주시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경제단체 연합의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최소 임금을 2020년대 중반까지 1,500엔으로 인상하려는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목표에 대해 강력한 약물에 해당한다라고 언급했다. 경제동호회의 나이나미 다케시 대표 간사가 주장하는 3년 내 1,500엔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라는 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회장인 토쿠라 마사카즈 씨가 이시바 정권이 지금 뭡니까 2020년대에 1,500엔을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만 섞인 내용으로 강력한 약물에 해야 한다. 약물로 비유를 했죠. 강력한 그것도 아주 치사량이 높은 강력한 약물로 비유해가지고 이게 비판한 내용이죠. 이시바 정권 자민당과 함께 이시바 정권이 일본의 최저임금을 2020년대에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내년 2025년 한 5년 내로 그러니까 5년 내로 뭡니까 1,500엔대 목표를 한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경제동호회라고 나오는데 경제동호회에 대해서 좀 말 좀 드리면 경단련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성장과 사회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단련과 다른 단체입니다. 약간 사회적 책임도 이렇게 모색하면서
경제계의 의견을 내는 경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내는 단체라고 합니다. 니나미 이게 간사 다케시라는 분이 간사라고 하는데 뒷백그라운드로 한번 봐주시고 니나미 다케시가 주장하는 3년 내 이분은 더 강력하죠. 이게 이시바 시게루 정권은 그래도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목표에 따르면 2020년대니까 최대 2029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25년부터 한 6년 정도, 5, 6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5, 6년 내에, 한 5년 내에 뭡니까? 1,500엔대를 목표로 하겠다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경제동호회 간사, 경제동호회는 3년 내에 목표로 1,500엔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뭡니까 3년 내 목표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이게는 뭐 빠른 거죠. 3년 내 목표로 1,500원을 하려면은 하여튼 두 개 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강력한 약물에 해당한다. 극약 처방에 해당한다는 뭐 불만을 표시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구를 보면은 기시다 후미오 전 정부가 제시한 2030년대 중반까지 1,500원을 목표를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인식을 표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로 앞에 기시다 후미오 전 수상이 집권한 전 수상의 정부가 제시한 2030년대 한 중반까지 1,500원 하겠다는 것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인식을 하는데 무리하게 이것을 갖다가 2020년대에 뭡니까 1,500원을 달성한다는 것은 이를 앞당길 경우 본래의 정책 목적과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른 부작용이 일어난다. 이런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최소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진대사를 가속화하려는 의견을 염두에 둔 바입니다. 지금 뭡니까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최소임금을 대폭 인상해가지고 중소기업들을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이게 뭡니까 경제에 새로운 뭡니까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죠. 이에 대한 뭡니까 의견에 대한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임금을 갖다가 최대로 올리겠다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거죠. 그렇게 하면서 토쿠라 회장은 이시바 정부나 니나미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강력한 약물을 사용할지 말지 정부가 뭡니까 이시바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과 파산 및 폐업의 증가를 우려했다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뭡니까 예, 좀 내용이 짧지만은 그래도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 뭡니까 일본을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단련 회장이 이시바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뭡니까 다이와 정권의 연구소에서 다이와 인스티튜트에서 이 이시바 시게루 정부의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나온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첫 그 단락을 제가 말씀드리면 읽어보면은 이시바 시게루 씨 정부는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전국 가중평균 1,500엔으로 인상하는 전국 목표 달성 시기를 기존의 2030년대에서 2020년도로 앞당길 방침이다. 그래서 가장 늦은 2029년도에 2,500엔이 달성된다 하더라도 요구되는 2025년에서 2029년 동안에 인상률 비연평균 인상률은 7.3%로 과거 최고치를 초과한다. 엄청나게 올려야 되죠. 그냥 단순 평균으로 봐도 평균 7.3%씩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2029년 마지막 해에 이게 이시바 시게루 정부가 이게 기대하는 2020년도에 1,500원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마지막 해인 2029년도에 달성한다 치더라도 연평균 2025년부터는 7.3%씩 계속 올려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본 자민당과 여당인 자민당과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이 앞전 정권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목표로 했던 2030년도 중반에 1,500엔 전국 평균 1,500엔을 뛰어넘는 2020년도에 이렇게 뭡니까 달성하려고 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백그라운드 한번 봐주시면 이게 뭡니까 최근에 나온 일본 그 유튜브로 나온 일본 뉴스입니다. 그 메자시 하치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채널의 방송인데 이 메자시 하시는
메자마시 하찌는 일본의 민능 방송사인 후지 TV의 아침 시간대에 방영되는 정보면 뉴스 프로그램인데 이게서 어떤 제목으로 났냐 하면은 왜 일본 1인당 GDP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에 일본 부활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전문가와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하고 메자마시 8시 뉴스 이래가지고 났습니다. 이 제목으로 하는데 이 한번 봐주시면 이 배경 그림으로 봐주시면 뭡니까 21위가 이 주요 선진국 중 21위가 한국이고 22위가 일본으로 되어 있죠. 한국이 35,563불입니까? 일본이 33,849불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상당히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번 내용을 유튜브로 들어가 보시면 자동 번역기가 들어보시면 일본이 연속 2년 일본이 한국에 뒤처졌다 1인당 GDP가 하고 굉장히 우려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분석을 나름대로 하면서 뭐 이렇게 IT 부분에 뒤처져 있다 그리고 과감한 도전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이 분석을 하면서 결국은 한국의 2년 연속 뒤처진 게 대해서 굉장히 우려와 함께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지난 오랜 과거 동안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한국의 연속 2년 1인당 GDP가 뒤처짐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작년에 처음에 뒤처질 때도 그렇고 처음에 뒤처질 때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다 하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애써 외면하는 그런 일본의 패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연속 2년 이렇게 뒤처지다 보니까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장난이. 결국은 뭡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돈 벌러 오는 시대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일본의 청년들이 임금이 높은 한국으로 돈을 벌고 가고 있는 시절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지금 잃어버린 20년 내지 30년과 함께 일본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에 임금이 낮다는 것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한국과 같이 최저임금을 전국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서 굉장히 이 최저임금을 끌어올려야만이 소비도 진작시키고 수도권 집중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일본이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봤고 지금 최근에 들어선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2020년대 일본의 최저임금을 어떤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일본의 대표 신문인 니혼 게이자 신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